예, 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정청래랑 좀 친하신가 봐요. 걱정을 해주시네. 과거에 저 방송도 같이 하고 네. 또 활동도 같이 하고 해서 예. 서로 잘 압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두를 좋아한다 해서 제 자두도 집으로 보내주고. 좀 걱정이 됩니까? 휴대폰 뺏길까봐? 이제 어제 엊그저께 최고위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네. 사람들한테 강연하면서 네. 휴대폰 뺏기면 안 된다. 그러면 휴대폰을 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 다 나온다.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다. 절대 뺏기지 마라.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어제 최고위에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예, 그 영상을. 예.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을 부당하게 항소 포기한 데 대해서 이제 사유를 밝혀라고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집단항명이라면서 검사들을 검사장들을 강등해서 평검사로 만들고 또 검사들을 해임 파면할 수 있게 검사 징계법도 바꾸고 네. 검사들 수사권도 뺐고 검찰청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꿔서 이름은 공소청 검사라 하는데 아마 네. 좀 지나면 법도 바꿔서 검사가 아니고 공사라고 하지 싶어요. 공사. 그렇게 이제 네.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결국에는 검찰청의 검사들을 자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또 재판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코를 탁 끼워 가지고 검사들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잡아와서 족치고 그리고 수사하고 교도소 보내고 자기들이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네. 그렇게 하려는 거다. 그럼 이게 지금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게 하는 이 기본 원칙을 못하게 막으면 그럼 이게 그리고 신분 보장도 해주지 않고 당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중국 검찰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건 북한식 검찰이거든요. 네. 네. 북한식 검찰이고 그런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네.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북한이 검찰이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검찰이 극단적으로 가면 북한 검찰이 극단적으로 가면 장성철을 처형할 때 나섰던 검찰 장성택이 예. 장성택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는 거의 장성택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지금 지금 친명계에서 불만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여튼 외국을 갔잖아요. 네. 이때를 기화로 해서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맞아요. 1대1로 하겠다고. 대의원이 지금 표가 여러 표 가치를 있거든요. 대의원을 30%, 당원을 70%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은 100만 명이 넘는데 그 대의원은 그 많아야 몇천 명이죠. 예. 거기에다 대고 이제 표를 등가성 원칙을 기하지 않고 대의원에게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데 이 대의원은 대부분 친명계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냥 1대1로 만들면 그렇지. 결국에 이제 김어준 당원들이 대세를 이루고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다음에 내년 8월 달에 당대표에 재선되고 그러면 이제 총선 때까지 당권을 잡아서 이제는 비명 행사가 아니고 비청 행사겠죠. 비청 행사. 그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네. 지금 그러고 있죠. 궁정 쿠데타.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없는 동안에 당헌 당규도 개정하고 이렇게 가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제재하는 방법이 이제 어느 날 검찰 북한식 검찰이 되면 검찰을 동원해서 정청래의
이 휴대폰을 뺏어서 정청래의 온갖 그 비리를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엮어가지고 하면 정청래도 장성택처럼 처형될 수 있다. 그래 조심해라. 그러네요. 그렇게 예.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지금 검사들을 압박하고 탄압하는데 나서지 마라. 당신이 1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 예. 그 경고를 한 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머리가 나쁜가? 그거 이렇게 충정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하여튼 뭐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정청래는 짝발은 짚지 마라. 언제 잡힐지 모른다. 장성택이처럼. 그렇습니다. 예. 아마 민주당의 1호 장성택 아마 정청래 되지 않을까. 지금 궁정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진단하셨습니다. 비명 행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만나면 알려줘야 되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장이 평검사라고 하는 거를 강등이 아니라고 이것들이 계속 떠드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검사 시절에는 검사 그다음에 직급이 검사도 직급이 있어요. 네. 판사는 뭐 단일 직급이고 그냥 판사인데 다만 대법관이 있죠. 예. 대법관과 일반 판사가 있고 그 부장 판사 자리에 가면 부장 판사. 뭐 그런데 법원장 자리에 가면 법원장이고 이런데 다시 내려서 판사를 하고 이런데 검사는 그때 직급이 검사, 고등검찰관 그리고 검사장 어허. 그리고 고등검사장, 검찰총장 이 5개 직급이 따로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검찰관이 되면 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리, 검사장이 되면 일선의 지청, 네, 일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그리고 이제 고등검사장이면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은 물론 한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검사가 자꾸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예.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승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시키면 승진을 목이 메인 검사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하. 그리고 검사는 사실 위에서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하면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력자가 이 검사들 목줄을 잡고 너 승진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단일 직급이 된 거죠. 아하. 예. 검사가 승진하면 이제 부장검사도 되고 차장검사도 되고 승진해서 검사장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직급제를 없앴는데 이거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그 공익을 위해서 수사를 하도록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저 자리 예. 직급을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단일 직급이니까 그냥 뭐 검사장 하다가 검사로 쫓으면 어떠냐 지금 그런 논리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직급을 없앤 이유 자체가 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라는 이유인데 이 사람들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 강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네. 검사는 이 상사의 명령이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일 때는 이의 제기권을 두고 있어요. 아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구속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 죄가 없는데요. 당신이 왜 구속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 수사기록 첨부를 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위에서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검사장들이 이의 제기 수준까지도 못 갔어요. 그냥 설명 좀 해달라고. 설명해달라. 설명해달라.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거는 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오. 이건 이의 제기도 아니고 그냥 꼬리만 살짝 흔든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알아요. 항소 취소를 항소 포기한 것이 잘했다면
아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저 이런 이유로 했고 그 온갖 거짓말 다 할 텐데 이건 거짓말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예요. 나 안 했다. 어? 무슨 여기에 그 하여튼 이 냄새 많이 나는 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거 누구가 있어? 이 중국 사람이 나 누구가 있... 그러니까 전부 나는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한 놈은 있긴 있어. 그렇지. 노만석. 근데 노만석은 뭐라고 하냐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나도 압박을 많이 받았다. 아하. 괴로웠다.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잘못한 거는 이해를 해요. 아하.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데 이게 정상은 절대 아니야. 근데 나도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고 그것도 용산하고 법무부에서 뭐 하여튼 내가 안 하면 이게 관계가 너무 틀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도 잘못한 거 알아요. 예. 그런데 용산하고 법무부는 우리는 안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은 이 셋 중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자기들도 검찰청의 저 장이니까 소속 검사들이 요구도 있을 거고 하니까 야 너희들 좀 참어. 너희들은 나서지 말고 우리가 나서줄게 해가지고 하려니까 너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가 좀 하니까 이걸 밝혀달라 이랬다가 지금 그거라고 해서 강등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선시대 연산군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조선시대 연산군은 어떻게 하냐 하면 누구야 상소를 도대체 누가 올린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했겠지만 이자가 이 강등을 시켜 이건 안 한단 말이죠. 물고를 내라 뭐 하는. 근데 지금 연산군하고 똑같아요 이 정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강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보직 이동을.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되겠죠, 저 사람이. 근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국의 검사들이 많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게 또 그 굉장한 이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갈을 치는 거죠. 전부 강등시키겠다. 그 다음에 검사 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을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것도, 검사하고 법관은, 권력자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 말대로 안 된다고 해서 수사를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중범죄자 대장동 사건을 일으킨 자, 뭐 이런 자들을 야 수사하지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나라 꼴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사 검사는 신분 보장을 엄격히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처럼 그냥 뭐 일 잘못한다고 징계하고 이렇게 근무 시간 낮잠 잔다고 잡히면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검사 판사 일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는 정직 1년이 최대 징계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이상 파면 해임은 탄핵이나 형벌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파면 해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법을 바꿔가지고 일반 공무원처럼 판사 검사도 마음대로 이제 정권에서 파면 해임할 수 있게 바꾸겠다 이런 것도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원님 수사, 원님 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가면 검사들도 또 거기에 맞는 뭐 임모 검사장 이런 사람은 남겠죠. 진모 검사장, 진모 검사 뭐 이런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야 물어 하면 콱 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같은 사람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나 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게 왔어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 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조회 기관 경찰청 문서번호 2025년 00821 조회 대상자 김재원 조회 번호
가입 정보, 전화번호, 사용 목적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위에 요거는 이제 오늘 왔고요. 요거는 8월 달에 왔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 조회 기관 경찰청 문서번호 2025000345 조회 대상자 김재원 조회 내용 가입 정보 조회 목적 수사 제공받은 자 중대범죄수사 1팀. 제가 뭐 지금 뭐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2건이 왔어. 그리고 또 한번 뭐 마포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가 또 갔죠. 가가지고 예. 그것도 제가 이 김홍걸 이 사람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을 팔아먹자, 팔아먹는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논란이 있고 뭐 그리고 그랬죠. 그 정청래는 그걸 뭐 사서 국고에서 사서 민주화 기념공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때 좌파들은 나라 돈 빼먹는데 이래 혈안이 돼 있냐 이 선수들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김원거리가 김원걸 또 그 전에 보도가 난 거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그 상금을 8억을 받아가지고 5억을 뭐 어디 투자했다가 날리고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아니 김원거리가 말이야 저 팔아먹은 저 집을 왜 나라에서 사주냐 이랬다가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랬다가 그것도 뭐 그래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사건이 안 됩니다 하고 처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대통령 선거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 제가 경찰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서 말이야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해도 너무한다. 다 처리한다고 해놓고 왜 또 그거 끄집어내냐. 그러니까 저 하여튼 조사해야 됩니다. 뭐. 그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게 또 제가 전당대회 바빠 못 나가요 이랬더니 그 다음에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소환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수사관이. 집에 식구가 그것 거절했으면 거부했으면 체포당하실 뻔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계속 오라고 연락 온 게 3번째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가 이번에 안 가면 이제 수갑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수갑 차기 싫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진 날짜에 딱 10분 전에 갔어요. 딱. 수사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지그들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예, 그래요. 왜 왔냐는 식이야. 그래서 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이 부르면 와야죠. 이랬더니 뭐 이게 자기들은 이제 불러서 안 오면 수갑 채울 국리였지 진짜 올 줄 몰랐잖아요. 예. 그럼 조사를 하는데 좀 조사가 멍들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이게 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 나오셨으니까 당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뭐 사퇴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 이렇게 뭐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이 많아 구질구질하게. 지간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둥 뭐. 근데 하여튼 지금 거기에 또 이른바 친한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당 대표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있었거든요. 예. 뭐 바로 사표 내라 그랬잖아요. 네, 그분은 사실 중앙대 총장을 지내고 이용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좀 훌륭한 분인데 예. 이분을 모셔올 때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한 2달 만인가 쫓아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때 정말 무리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정책위 의장도 임기가 남았었죠. 당시에 보장돼 있는데 정점식 예. 의원이죠. 근데 무지막지하게 쫓아냈어요. 근데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그때 이른바 한 딸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네. 댓글 테러를 했어요. 저한테도 막 엄청 많아요.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 뜨거워서 들지를 못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 쫓아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여상원 이분은 임기가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네. 1월 8일이에요. 이분이 또
최근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윤리, 우리 당의 윤리가 이래 땅에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결정을 하셨죠. 저는 솔직히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 윤리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뭐 내가 결정한 건 아니고 나가라 하니 나간다 뭐 이러시는데 이게 하여튼 저는 별로 아이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바뀌면 우리 당의 윤리를 좀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장덕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랬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그 범자유파 연대를 강력하게 예, 시사했습니다. 그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고 또 네.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보수 진영이 한데 뭉치질 못했어요. 대선 과정에 보면 굉장히 그 이탈이 많았거든요. 네. 심지어 당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대선 때 제가 저 후보 비서실장 하면서요. 정말 그 가슴에 피멍이 들었는데 아니 무슨 선거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는데 유니폼을 입으면서 후보 그 이름이 없는 걸 일부러 그걸 입고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찍으라는 건지 찍지 말라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물론 2번이 달려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을 입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뭐 다른 거다 해서 온통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연설을 하면서 찍으라고 했는지 찍지 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없고 이 옷을 뭘 입고 왔는가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김문수 이름 없는 옷을 입었다. 뭐 이런 식이야. 예, 그것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 지원 연설을 할 건가 말 건가 가지고도 저하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전국에요. 뭐 당연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많았는데 장동혁 대표 그때 상황실장이었죠. 네. 그 전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캠프에는 총괄본부장이었고 총괄본부장. 당에서? 예, 당이 후보가 되었을 때는 상황실장 저는 비서실장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후보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에도 과연 당 조직이 다 움직였냐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전당대회 끝에 지금 와서 아직도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뭉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이탈자도 있고 하니까 옥석을 가려서 어떻게 할 건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되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똘똘 뭉쳐도 이재명에게 대항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선 국회 의석부터 시작이 모든 것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 방향을 자유우파 이 보수우파 진영은 전체가 뭉치자. 그러나 이탈자는 처리를 하고 예, 그럼요. 예. 이탈자는 처리하고 우리 그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주력군이 뭉쳐서 앞으로 나가면 이긴다.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저 진영이 뭉쳐 있고 힘이 있구나 할 때 비로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지원하면 되겠구나 싶지. 그렇죠. 맨날 여기 이름도 없는 거 입고 나오고 어디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뒤로 빠지고 전화 연락 안 되고 이런 저 집단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면 이 오합지졸들한테 누가 거기에 힘을 보태주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어도 이번에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 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영장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마 법원에 가도 무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이게 영장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게 그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건데 아니 국회의장 체포하라 하면 아니 나는 이재명 대통령 구속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뭐 내란 중범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참. 이 사람들은요.
특검이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저 자유우파 여러분 또 보수 진영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 우리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연산군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다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 각오하고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한칼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